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와서 창밖을 찍어봤는데 오늘 저의 운명은 루돌프가 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밥 먹고 하면 썰매를 끌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해가 바뀌어서 2025년의 첫 투자일기를 기록할 거고 2024년 결산 영상이 있지만 간단하게 2024년과 지난 한 주를 정리하고 테슬라를 더 사려고 했는데 잘 떨어지다가 반등해서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연말부터 새해 첫 시장까지 5일 연속으로 시장 지수가 하락했다가 금요일에 반등하면서 큰 변동성을 겪으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자산이 늘어가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움직이는 금액이 커졌지만 크게 동요되지는 않고 있는데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지금도 며칠 연속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가는 게 아닐까 하면서 걱정이 되고 이렇게 반등하며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걸 보면 안도하게 되는데 주식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결국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지만 저는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늘어난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운이든 실력이든 모든 것을 떠나서 2022년 대폭락 이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금융 지식이 전무했던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2024년 1년 동안의 시장은 정말 이렇게 환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정말 꾸준하게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성취감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에 자만하지 않고 여기에 취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계좌 금액이 공개된 영상이라 며칠 지나면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전환이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고 한 주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한 상태로 마감됐고 상승 랠리가 끝났다는 우려와 시장 집중화로 여전히 S&P 500 상위 7개 기업이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식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는 우려와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장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금요일에 반등했는데 이유가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미국 제조업 업황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이 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마켓맵을 보면 대체적으로 평온한데 중국에서 아이폰 매출이 28%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6%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며 최근 크게 상승했던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5% 떨어진 게 눈에 띄고 엔비디아는 CES 2025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을 앞두고 기대감에 오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나서 스물스물 내려가면서 역대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크게 하락했지만 금요일에 낙관론에 더 크게 무게를 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려고 준비했는데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 주간의 시황을 대략 살펴봤고 다음으로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했는데 수익률 100% 실화냐 국장 탈출한 개미들 환호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코덱스의 서학개미라는 ETF가 있대요. 그게 서학개미 투자순위 25개 종목을 모아놓은 ETF인데 수익률이 104%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S&P 500 올해 7천 간다. 요거는 카페에도 공유를 했는데 뭐 그냥 전망은 전망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일론 머스크 우주천하 깨지나 블루 오리진 도전장 하면서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도전장을 내민다. 뭐 재사용 로켓을 1월 6일에 발사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로켓랩이라는 종목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이번에 양자 굴기 22조 원 더 쏟아붓는다 하는 기사인데, 정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 구글을 뛰어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항상 뭐뭐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니까 뭐 직접 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고요. 축구 빼고는 다 무서운 중국 하면서 칼럼이 나왔는데 제목이 웃겨갖고, 중국이 굴기를 한다고 하면서 하면은 모두 다 성공을 했는데 축구만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 재미있어서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저평가 코스피 최고 2850에서 3200 갈 것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국내 주식을 손절하면서 담을 쌓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언젠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레버리지를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 증권에서 주식 거래 수수료가 전면 무료인 이벤트가 있대요. 2026년까지라는데 저는 매매를 자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번 2년 동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스크랩했고,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면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방문하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 코인 쪽은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하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비트코인도 이제 투자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메인 계좌는 수익률이 15% 정도나 상승했는데 해가 바뀌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3년간 투자를 해왔던 인텔을 손절하게 됐는데요. 가능성만 보고 3년을 버텼는데 몰락한 반도체 제국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겠고, 일어난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 수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했습니다. 왜 실패한 투자가 됐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느낀 점은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1월 2일에 새해 첫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TQ 속슬 TSLL 배당금이 들어왔고, TSLL은 12월에도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또 들어오지? 하고 찾아봤는데 2023년과 2024년은 1년에 5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줬으니까 땡큐고, 제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도별로도 기록을 할 건데,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이 늘어가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계좌에서 테슬라 수익률을 보존하고 싶어서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계좌의 상황은 테슬라의 하락으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됐는데, 이번 주에 들어온 배당금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고, 레버리지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가고, 테슬라 본주도 이 계좌에서 열심히 모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텔을 매도해서 이 계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기다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사면 되겠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 또 삼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을 잘 견디고 있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 매매를 해보려고 나무증권에서 삼슬라를 소량 매수했습니다. 적절한 수익이 되면 매도를 할 거고, 레버리지는 단타용이다 라고들 하는데 장기 투자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는데 제가 과연 단타를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음은 물려있는 속수를 다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계좌 상황인데, 이거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지만 조급하지 않고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돈이 아니라면 평균 단가 내리면서 기다리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삼슬라와 쓰리온큐가 있는 계좌, 이거는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슬라가 많이 하락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이제 쓰리온큐는 매도를 할 건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는 과열 상태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아이온큐만 상승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하락을 했고요. 팩트는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로드맵이 지켜져야 할 단계인데 전 단계들은 모두 일찍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켜진다면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매도를 할지 1분기 어닝까지 기다려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쓰리온큐뿐만 아니라 아이온큐 본주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테슬라 비중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매도하는 순간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건 가격이 쌀 때 산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렇게 평균 단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저는 테슬라를 모아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돈을 먼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계좌 상황이고요. 지금이라도 테슬라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 은행이랑 담 쌓고 예금 적금 대신 해야 하는 투자라고 계몽 운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 계좌는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계좌 중에서 가장 튼튼한 계좌고 미국의 폐막만 아니라면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대해 몰라도 할 수 있는 투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별주는 알아서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꼭 이렇게 ETF라도 모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서 계속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환상적인 2024년이어서 다시 이렇게 자산이 점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힘들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발전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